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학생들, 특히 독서와 토론을 수강 신청하신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학기 말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따라와준 우리 제자들 성실하게 레포트 써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 메일이나 이 문자로 전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자들 한 분 한 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1교시에 내가 꿈꾸는 삶에 대한 글 쓰신 대로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저도 우리 제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걸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학기말 강의를 마치면서 필요한 거 날짜별로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착오 없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그 한자와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올린 글로 글자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조각한다, 세기를 각자고 그 다음에 있는 곡자와 맨 끝에 있는 목자를 보면은 그 부수가 세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새하고 연관이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은 곤이라는 아주 우아한 종류의 새고 끝에 있는 글자는 집오리 목입니다. 그래서 곤이를 새겨야 되겠다. 아주 우아하고 멋진 작품을 내가 조각으로 새겨야 되겠다 하고 목적을 정한 다음에 열심히 조각을 하다 보면 곤이 같이 멋진 작품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 지보리와 비슷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목표를 한 10개를 세워놓고 일을 시작하다 보면 6, 7, 8개를 성취할 수 있지만 목표를 그거보다 적은 5개를 선정을 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2개, 3개밖에 이룰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니같이 아주 멋진 새를 새기려고 각오를 하고 출발을 했을 때 지보리라도 새길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목표를 낮추어서 지보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큰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제자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훨씬 더 큰 목표 설정을 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원하는 삶을 꿈꾸는 삶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서와 토론 시간에 시도 공부하고 문학 이론도 공부하고 또 현대 작품들 수필 이렇게 많은 문학 작품을 공부했는데 끝부분에 와서 제가 우리의 고전 작품도 좋은 작품이 많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효과는 이 선생님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를 듣는 것도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165쪽에 실려 있는 하륜이라는 사람, 하륜은 조선 초 여말 선초의 그 선비고 정치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300년 말부터 1400년 초. 그래서 이 하륜이라는 선생의 호는 이제 호정이라는 사람인데 하륜 선생이 쓴 작품들 호정집에 이 명자설이라는 수필이 실려 있습니다. 수필은 그 자기 자신의 개성적인 개인적인 내용을 어떤 그 토로하는 그런 성격이 짙은 글이죠. 그래서 이 하륜 선생이 호정집에 쓴 명자설이라는 이 수필을
읽어보지 않았으면 아들의 이름이 구라는, 하륜의 아들은 하구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필은 개성적인, 개인적인 독백이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소재로 한 작품 세계관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원 제목은 명자설이었는데, 이것을 의역해서 이제 받아들이면 아들의 이름을 구다. 구라는 것은 이제 아주 항구할, 길 구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뭐 이름자 이야기 이렇게 직역을 하기보다는,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그 의역을 해서 알려드림으로 해서 그 뜻을, 의미를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는 세 글자 명자설이지만 아들의 이름을 구라고 지었다. 내가 아버지인 하륜, 내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구라고 지은 이유를 여기다가 이제 그 2페이지에 걸쳐서 짧은 수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께 그 레포트는 나중에 이제 제가 PPT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14차시 1교시 2교시에 우리가 이 수필을, 고전 수필 2편을 공부하는데, 이번에 그 레포트는 이 명자설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 제자들 각자 한 분 한 분마다의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이름자 있죠. 그 이름자,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이 마지막 14차시 레포트, 평소에 올리는 그 레포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레포트 쓸 내용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보면은 이 오늘 14차시 강의가 6월 4일 강의가 되겠고, 레포트는 6월 11일까지 평소 하시는 대로 그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고, 평소 쓰시는 그 분량대로 수필 형태로 이번에는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11일 다음에 이제 그날은, 우리는 금요일 강의는 이번 학기에 한 번도 공휴일이나 쉰 적이 없기 때문에 6월 11일은 보강주간이라 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학기말 레포트는 6월 11일은 강의가 없고 6월 18일이 그 학기말 시험 보는 날이죠. 그래서 11일 이후부터 6월 21일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학기말 레포트를 6월 21일까지 열흘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써서 평소 하시는 대로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강의는 6월 4일 강의가 되겠고, 6월 11일까지 각자 이 하륜의 명자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름자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글로 써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학기말 레포트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6월 이제 11일에 이 14차시 레포트 쓰시고 난 다음부터 열흘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6월 21일까지 학기말 레포트를 올려주시면 그것으로서 독서와 토론 전체 이번 학기는 끝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구라 짓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무가 생장하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산골에 높이 솟고. 그러니까 이제 도입 부분을 처음부터 내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여말 선초, 이 선비는 정치도 하고 결국은 문인이죠. 문인, 문장가이니까 아들 이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오래된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었다. 나무가 생장이라는 거는 자라는 거죠. 응? 나무가 오랫동안 거목으로 잘 자라다 보면 반드시 아주 산이 깊은 곳에 높이 솟아나고, 물이 흐르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바다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작은 그 시내
산골물 이런 것들도 오랫동안 여기저기서 모여서 큰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왜 여러분들 그 용비어천가에서도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밀세,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또 그렇게 흔들림이 없고 꽃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큰 내를 이루어서 이제 바다로 도달하는 법이다. 그렇듯이 사람의 학문도 또한 그러하니,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을 하는 거죠. 나무에 비유를 하고 바다에 비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학문도 오랫동안, 학문이라 그래서 꼭 무슨 뭐 연구하고 막 또 책상에 앉아서 뭐 실험실에 앉아서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가장 그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의 장인이다, 마이스터다, 전문인이다. 그래서 그 분야 하면은 나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은 것이 또 이 세상을, 세계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분야에서 생각하고 골똘히 연구하고 하는 이 학문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오래오래 거목으로 자라다 보면 아주 깊은 산골에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또 물이 이 한 줄기 여기 저 줄기 이 줄기 다 모아서 그 큰 바다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학문도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하여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공을 이루는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꾸준히 그치지 않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하나의 업적을, 공을 이루는데 도달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레포트에도 학기말 레포트에 내려고 하는데, 지금 그동안 공부한 한자, 고사, 성어 중에서 내 마음에 꼭 새겨둘 만한 거 2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라는 문제를 지금 하나 내려고 하는데, 우리 전에 공부한 것 중에 자강불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강하게 하고 실력을 키우고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머리가 좋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저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성공의 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내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의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99%의 그 땀 흘림, 노력하는 것이 있어주지 않으면 그 1%의 재능이 빛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떤 한 분야에 내가 꿈꾸는 삶에 대해서 목적을 정했으면 아주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어떤 공을, 업적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구자, 아주 오랠 구자, 항구할 구자, 지속할 구자, 영구하다, 아주 오랜 세월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을 오랠 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의자에 책상 앞에 몇 시간을 붙이고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책상 위에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책상 앞에 앉아서 꾸준히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 오래도록 공부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하륜 선생 이름도 외자고 아들 이름은 하구, 오랠 구자를 써서 너의 이름을 내가 그렇게 지었으니 이름의 뜻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내 이름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께서 내 이름자를 지어주실 때는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지어주셨을 텐데,
하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걸 이제 또 지시하고 있죠. 감히 방자하지 말라. 방자라는 거는 그냥 마음을 턱허덕 놓고 마음대로 그냥 이리저리 어려워하거나 뭐 삼가거나 그렇지 않은 자세를 마음대로 그냥 제멋대로 하지 말고, 또 감히 지나치게 놀지 말고. 저는 여기서 지나치게라는 이 수식어가 참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쉬지 말고 꾸준히 하라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도 외면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하는 말로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놀 때는 쉴 때는 미친 듯이,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 카톡에도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게,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으면 정말 즐거운 주말을 즐길 만한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주중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 때는 놀고 또 그래야지 너무나 많이 지나치게 놀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 알고 내일 또 한 가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 알며. 이 부분은 우리가 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갑자기 10개로 갈 수가 없어요. 아까 그 고니를 처음부터 조각해낼 수 없듯이 지보리 비슷한 것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한 가지 하고 난 다음에 내일 또 조각을 하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조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이치를 궁구라는 거는 뭐 생각해서 알게 됐으면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죠. 그것을 또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의 어떤 그 사물의 이치를 생각해내고 알아내고 연구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인생의 이치인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높은 단계로 뛰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착한 일을 행하고 내일 또 한 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한 분야에서 막 연구만 그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요즘 아주 많이 삭막한 세상에 부족한 그 인성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아주 세상에서 유능하고 최고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착한 일, 인성적으로 따뜻한 가슴, 누군가를 어려운 일을 좀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울어줘야 될 일에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는 것이 꼭 무슨 선행을 베푼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인간적인 사람다운 사람으로 물론 뭐 남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거 착한 일이고 좋은 거죠.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생각해내면서 또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말 것. 착한 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흐뭇하다. 그러면 좀 더 또다시 좋은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리고 날로 더 근신하여 비록 쉬어야 할 때라도 쉬지 않으면 성인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로 매일매일 근신한다는 것은 아주 조심하고 삼가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록 쉬어야 할 때라도 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즘 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만 쉬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라도 마음을 흐트러지게 놓지 말고 잘 여미는 마음, 이런 걸 가지면 성인이라는 거는 그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라는 것이 나이 먹었고
몸집이 크다고 진정한 어른인가? 정말 어른다운 어른. 어른이라는 거는 자기 일에 각자 우리 제자들 특히 2부에 오시니까 지금 생활 직장 터에서 다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또 인정을 받아서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위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또 성장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른, 성인은 그 분야의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이름 지어 주신 거 꾸준하게 쉬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구자라고 이렇게 지어줬다. 하구, 구는 아주 항구할, 아주 오래 구, 오래도록 책상 앞에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거기에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거기에서 또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책에서 나쁜 일 하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착한 일 하고 또 한 가지 또 연구를 해내고 그렇게 하면은 인간다운 어른다운 어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진정한 의미의 성인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었고 몸집이 크다고 성인인가? 그러니까 나이 들고 몸집도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정신적인 세계관도 함께 커졌으면은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날로 손해를 입고 날로 물러나 반드시 소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인과 대인이라는 말, 소인이라는 것은 좀 사람답지 않은 사람, 인간답지 않은 인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테니까 여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그 방자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너무 그 노는 데에만 한쪽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밤새워서 저 요즘 그 게임 열심히 한다고 또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적당히 해서 또 다른 게임을 연구해내고 또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발명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로 그렇게 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물의 이치를 1단계를 연구해냈으니까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또 좋은 일을 하나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을 그 다음에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날로 조심하고 삼가해서 쉬어야 할 때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성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을 못한다. 소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손에 있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도 하루하루 열심히 해서 성장, 정신적인, 육체적인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오히려 성인에서 소인,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공경할 것이며 공경은 그 이름자에 담긴 그 뜻을 잘 생각해서 할 것이고 너는 힘쓸지어다.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얼마나 공들여서 지어주셨겠습니까? 응? 그래서 저는 우리 강의실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이름 부를 때 그 보이지 않지만 뒤에 있는 그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자에 부끄럽지 않게 어떤 내가 역할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이번 14차시 레포트 내용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교시 강의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1차씩 매듭을 져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